잠깐만요. 저는 윤희설입니다. 입양한다는 그 아이의 친모예요. 재단 기자회견장이 얼어붙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두려웠지만 그 자리만큼은 반드시 제 아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새벽 3시 낡은 원룸 건물의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윤희설은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몸을 벽에 기대고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이설은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골목에서 이설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설에게는 의지할 친척도 없었고 1년 전 이혼한 뒤로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의대를 중퇴하고 결혼 3개월 만에 버림받은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겨우 잡은 택시 안에서 이설은 가장 가까운 병원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미성병원,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온 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이설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이설을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도를 조금 더 높였을 뿐입니다. 미성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이설은 그대로 휠체어에 실려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고 귀에는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분만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이설의 대답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이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고 차갑고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설은 침대에 누웠고 천장의 무영등이 너무 밝아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담당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설은 그 걸음걸이를 알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고 진통마저 잠시 잊혔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이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설 씨 맞으시죠? 제가 오늘 담당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설의 손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도한. 이설의 전남편이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이설을 향했고 이설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통이 다시 밀려왔고 이설은 신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익숙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안은 이설을 알아보지 못한 듯 담담하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이설은 천장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진통이 거세졌고 이설은 비명을 삼키며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도안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그를 보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과 숨소리만이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조금만 더요. 힘내세요. 도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이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이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안이 아이를 받아내 간호사에게 건넸고 이설은 흐릿한 시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아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아낸 아이를 이설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가슴에 전해졌고
이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아는 차트를 작성하며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설은 눈을 피한 채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이설은 아이를 더 꽉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까? 도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이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출산 예정일. 도안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설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이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안을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필 이런 날, 이런 순간에. 한편 도안은 부원장실로 돌아와 차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출산일을 계산기에 두드렸고 이혼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10개월 전 도안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다면. 설마 내 아이?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신생아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출생시간, 체중, 그리고 탯줄 혈액 보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샘플 하나만 더 보관해 두겠습니다. 명목은 줄기세포 연구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도안은 그 샘플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은밀히 의뢰했습니다. 4일이 흐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도안은 부원장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 하나. 친자 일치 확률 99.9%. 도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안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설이 내 아이를 낳았어. 도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닌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안은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틀 뒤 퇴원 전날 오후였습니다. 이설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이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정말 예쁘네요. 산모분이시죠? 수간호사 정아영이었습니다. 아영은 차트를 들고 이설 옆에 섰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혈액형 검사 결과 나왔는데 RH- 희귀형이네요. 혹시 산모님도 같은 혈액형이세요? 이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영은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원장님이랑 같은 혈액형이네. 그 말에 이설의 등이 굳었습니다. 아영은 아무렇지 않게 차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냥 혼잣말이에요. 희귀형이라 주의사항 좀 드릴게요. 아영이 사라진 뒤 이설은 유리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 같은 혈액형이라니. 도안이 알게 되면 의심할까? 이설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안은 출력한 검사 결과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부원장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고 도안은 우산도 없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안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당장 뵙고 싶은데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론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금방 갈게요. 통화가 끊겼고 도안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들겼지만 도안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30분 뒤 명숙의 아파트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안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명숙은 천천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자 일치 99.9%. 네, 윤희설이 제 아이를 낳았어요.
명숙은 잠시 말없이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됐잖아.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뇨? 명숙은 도안의 약혼녀 박미라를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 불임 문제 때문에 고민이었잖니. 입양하자니 혈통이 불확실하고. 근데 이건 내 친자야. 완벽하잖아. 도안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눈빛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접근해. 경제적으로 힘들 거야.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떡해요? 도와주는 척해. 병원 프로그램이든 뭐든 명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적당한 때 입양 동의만 받아내면 돼.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안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고 명숙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라 씨한테는 그냥 좋은 입양 루트를 찾았다고 해. 출처는 밝히지 말고. 알겠어요. 비가 그쳤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설은 원룸 바닥에 앉아 분유통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이설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만 원. 이설은 구직 사이트를 켰습니다. 하지만 의대 중퇴 학력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도움받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설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이설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설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퇴원 기록 정리하다가 우연히 연락처를 봤어. 혼자 키운다며? 그건 제 일이에요. 힘들 것 같은데. 병원에 육아 지원 프로그램 있거든. 연결해 줄까? 이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안에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고집 부리지 마. 아이 때문이라도 받아. 분유값이며 기저귀값이며 만만치 않잖아.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이설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시적으로만요. 그래. 서류 몇 개만 작성하면 돼. 내일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알겠어요. 통화가 끊겼고 이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당장 아이를 먹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설은 아이를 안고 병원 행정실을 찾았습니다. 도안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니까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이설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이설은 서둘러 펜을 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명란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분유랑 기저귀 지원받을 수 있어.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이설은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몰랐습니다. 방금 서명한 서류 중 하나가 임시 위탁 동의서였다는 것을. 이틀 뒤 저녁 도안은 미라를 만났습니다. 재단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미라는 와인 잔을 돌리며 도안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죠?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요? 도안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양건인데요. 좋은 루트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건강한 신생하고 제가 직접 출산 과정을 지켜봤어요. 확실합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고 도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출처가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고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친모 동의도 받을 수 있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걸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에겐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승인도 받아야 할 텐데. 함께 찾아뵙죠.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요. 다음 날 오후 미성재단 본관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박태준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안과 미라가 나란히 앉자 태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진행 승인을 요청한다고. 네, 이사장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냉정했고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출처는 확실한가? 나중에 스캔들 여지는 없고?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아버님 이름으로 진행할 거예요. 문제 없어요. 태준은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승인 도장이 찍혔고 태준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좋아. 재단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면 진행하게. 태준은 미라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결혼은 재단의 미래야. 흠집 없이 마무리해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사장실을 나왔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걸었고 도아는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미성병원 행정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영이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수간호사님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사모님. 오셨어요? 서류 정리 중이었어요. 명숙은 문을 닫고 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출생신고 서류 있죠? 최근에 우리 아들이 담당한 산모. 친모 이름난 일단 비워둬요. 나중에 입양 서류로 대체할 거니까. 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무슨? 친모동에 받을 거예요. 절차상 순서만 바꾸는 거지. 명숙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수고비예요. 우리 병원 위에서 고생 많으시니까. 아영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명숙이 나가고 아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이설은 도안이 연결해준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받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안은 아이 검진을 핑계로 이설을 불렀고 이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이설은 점점 더 도안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도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병원으로 와. 아이 정밀 검진 받아야 해. 이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설은 아이를 안고 미성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이설은 아이를 더 꽉 감쌌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이미 몇 명의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할게요. 환자 성함이? 아기 검진이요. 윤희설 명의로 예약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신생아 검진이시군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정 대리인? 제가 엄마인데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이설은 불안한 마음에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옆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주임으로 보이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산모님 혹시 서류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 같은 거요? 아니요. 예약할 때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요. 주임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설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환자 정보란에 아이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법정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라. 이설의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아니, 제가 엄마예요. 제가 낳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고 대기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설은 손이 떨려 아이를 제대로 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행정실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확인이 필요해요. 서류 확인은 무슨?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주임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설은 아이를 안은 채 행정실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자 책상 앞에 아영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설의 급한 발걸음 소리에 아영이 고개를 들었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제 아기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아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산모님,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큰 소리는 무슨? 제 아기 법정 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고요? 이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의자에 내려놓고 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모님, 조용히 하세요. 제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제 아기가? 아영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원장님이 입양 절차 진행하고 계세요. 이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입양이요? 제 동의도 없이? 서류에 산모님 서명 있었어요. 임시 위탁동의서요. 이설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임시 위탁동의서. 그 말에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2달 전 도안이 건넨 서류 뭉치.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니까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그때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분유와 기저귀가 급했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그게 입양 동의서였다는 거예요? 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 아이예요. 이설은 아이를 다시 안아들고 행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고 다리가 풀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로비로 향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이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누군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설은 고개를 들었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시 초점이 흐려지다가 선명해졌습니다. 이설아, 너 맞지? 강지훈이었습니다. 의대 시절 동아리에서 함께 의료기기를 연구했던 동기였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지훈은 이설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설은 말을 꺼내려다 목이 맸습니다. 나 큰일 났어. 무슨 큰일? 천천히 말해봐. 이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산부터 도안의 지원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방금 발견한 입양 서류까지. 지우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도한 그 자식이 어떻게? 지훈아, 내 아기 빼앗기는 거야? 지우는 이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서류에 내 서명도 있다는데. 사기야.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서명받은 거잖아.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 이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난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어떻게 싸워? 기억나? 우리 동아리에서 내가 설계한 의료기기. 이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내가 회사 차렸어. 리서바이오.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이설이 내 아이디어였어. 특허 지분 30%는 원래 네 거야. 지훈은 명함을 꺼내 이설에게 건넸습니다. 리서바이오 대표이사 강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줄게.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싸우자. 이설은 명함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엔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무실로 가서 대책 세우자.
지우는 이설을 일으켜 세웠고 이설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를 나섰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설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설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은 채 창밖만 바라봤고 지나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지훈은 백미러로 이설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법률 자문부터 받자.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해봐야 알지. 포기하는 것보단 낫잖아. 차는 리서바이오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고 이설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손짓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 몇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훈은 이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변호사님 곧 오실 거야. 이설이 자리에 앉자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도한이었습니다. 벌써 5번째 전화였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자식이야? 병원 나온 뒤로 계속 전화해. 문자도 수십 통. 검진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다시 오라고. 걱정된다고. 근데 어떻게 받아? 내 아기를 빼앗으려는 사람한테. 이설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지만 이설은 외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희설 씨 맞으시죠? 최준혁 변호사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최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훈이 미리 정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고 변호사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임시 위탁 동의서에 산모님 서명이 있다는 게 문제네요. 그게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인 줄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이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증거라니.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사람이나 녹음 같은 건 없어? 없어. 그냥 서류 건네받고 사인했어. 일단 법적으로 서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거나 절차상 하자를 찾으면 뒤집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병원 내부 기록이나 서류 흐름을 추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조작 흔적이 있다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납품업체로 전산 접근권 있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소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착수금은 강 대표님이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네.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나가고 회의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이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설아, 잠깐만 기다려. 지우는 회의실을 나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목 정상금이야. 특허하고 수익 배분 계산했어. 이설은 봉투를 열었고 통장이 나왔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당연하지. 원래 내 거야. 그때 내가 중퇴 안 했으면 같이 창업했을 거 아니야? 이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는 이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싸울 수 있잖아.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맙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일단 병원 전산부터 뒤져볼게. 같은 시각 미성병원 부원장실이었습니다. 도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노크 소리가 들리고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아는 휴대폰을 책상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신가요? 아니요. 앉아요, 미라 씨. 미라가 자리에 앉자 도아는 서류철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입양 최종 승인서였습니다. 절차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도아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기 사진 몇 장을 미라에게 보여줬고 미라는 화면을 확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둥근 얼굴, 감은 눈, 작은 주먹.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더 확대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아이 눈이 도안 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도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신생아들은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요? 미라는 휴대폰을 돌려줬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아는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안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윤희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희설? 아, 전에 담당했던 산모예요. 검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아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틀 뒤 새벽 지우는 병원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납품업체 계정으로 로그인하자 내부 문서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출생 신고 서류 폴더를 찾았고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었을 때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정 이력이 2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고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확대해 수정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수정은 출생 당일, 두 번째 수정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바꾼 흔적이야. 왜 2번이나? 지훈은 원본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고 몇 분 뒤 첫 번째 버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침몰 안에 윤희설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열자 그 이름이 지워지고 미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양부모라는 두 버전 모두 동일했습니다. 박미라, 정도안. 이설 이름을 지운 거야. 왜? 지우는 병원 서버 구조를 분석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행정 폴더 외에 개인 폴더가 따로 있었고 부원장 계정에 접근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도안의 개인 폴더에 진입했습니다. 문서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중 친자 결과라는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PDF가 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고 검사 대상은 신생아 성명 미상이었습니다. 결과란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는 걸 알고 되찾으려던 거였어. 지훈은 파일을 저장하고 즉시 이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설은 소파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에 깨어 화면을 확인했고 지훈의 이름이 떴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이설아, 지금 당장 와봐. 중요한 거 찾았어.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이설은 아이를 안아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30분 뒤 이설은 리서바이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회의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이설을 보자 손짓했습니다. 이거 봐. 지훈은 화면을 돌렸고 이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안 그 자식 개인 폴더에서 찾은 거야. 내 아이 유전자 검사 결과야. 이설은 화면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안이 자기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알았어. 그래서 입양 서류를 조작한 거야. 이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혼녀가 불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 아이를 훔쳐가려는 거야.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필요했던 거지. 그럼 약혼녀는 알까? 그 아이가 도안의 친자라는 걸. 모를 거야. 그녀도 속은 거야. 이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사 날짜는 출생 사흘 뒤였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사기에다 문서 위조까지. 변호사님한테 바로 보낼게. 지훈이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내는 동안 이설은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있어. 지훈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유학 시절 송금 내역이야. 누가 보냈는지 확인했어. 화면을 확대하자 송금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희설. 금액은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내가 보낸 거야. 2년 동안 총 3천만 원이 넘어. 내가 의대 포기하면서까지 번 돈이잖아. 이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과거를 되살렸습니다. 4년 전 이설은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도아는 해외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고 이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너도 거기서 공부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학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장학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설은 결심했습니다. 휴학계를 냈고 편의점과 카페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번 돈을 매달 도안에게 보냈습니다. 도안은 고마워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설아, 미안해. 내가 성공하면 평생 책임질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설은 믿었습니다. 도안이 돌아오면 결혼하고 함께 병원을 차릴 거라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도안이 귀국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이설은 복학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도안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단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내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지며 이설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이 생각나. 평생 책임진다고 했어. 근데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차버렸지. 재단 딸이랑 결혼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희생으로 의사 됐으면서 배신한 거야. 진짜 최악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내 아이만 안 빼앗기면 돼. 지우는 송금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 도안이 얼마나 계산적인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니까.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우리 끝까지 싸우자.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파일들을 USB에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전부 넘길게. 친자 검사 결과, 서류 조작 흔적, 송금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이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도안이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이용했는지, 얼마나 계산적으로 움직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이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아, 나 포기 안 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래, 그래야지.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설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설은 병원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아이 영양제를 사러 온 길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아영이었습니다. 아영도 이설을 발견했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아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모님, 수간호사님. 두 사람은 약국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영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요. 아이 되찾으려고 싸우는 중이에요.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영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요? 아영은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메모지였고 이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제 번호 적어뒀어요. 증거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설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습니다.
수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설은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부원장님 기자회견 금요일이라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영이 사라지고 이설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내부 증인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이설은 지훈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지훈은 쪽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간호사가 우리 편이 된 거야? 그런 것 같아. 증거가 있다고 했어. 기자회견이 금요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지훈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디데이 이틀 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영 씨한테 연락해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았어. 이설은 휴대폰을 꺼내 아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윤이설입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병원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한편 미라는 재단 사무실 책상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서류 사이에 손편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뜯었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라 씨, 당신이 입양한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윤이설.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이설. 도안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함께 제발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점심시간 내내 미라는 그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역삼동 카페 블루에서 만나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이설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이설은 미라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미라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이설이 자리에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고 이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인가요? 정말 그 아이 엄마라고요? 이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낳았어요. 3달 전에요. 그럼 왜 입양을 보냈죠? 보낸 게 아니에요. 도안 씨가 속인 거예요.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라고 서류를 줬어요. 근데 그게 입양 동의서였던 거예요. 이설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안 씨가 제 아이 유전자 검사한 거예요. 미라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대상, 검사 날짜, 그리고 결과. 친자 확률 99.9%.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는 도안 씨 친자예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임신했었거든요. 미라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용당한 거네요. 미라 씨도 피해자예요. 도안 씨가 우리 둘 다 속인 거예요. 미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안을 닮은 눈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에요. 입양 절차는 이미 끝났고요. 사기로 받아낸 동의서예요. 무효예요. 어떻게 제가 믿죠? 도안 씨를 두고 전처가 하는 말을. 이설은 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아이가 도안을 닮았다는 걸.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라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설은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집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아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얼굴, 감은 눈, 오므린 입술. 사진을 보면 볼수록 도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코, 눈매, 이마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안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아이가 정말 도안의 친자라면? 자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같은 시각 미성병원 부원장실에서 도안은 홍보팀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하겠습니다. 장소는 재단 본관 대강당이요. 통화를 끊고 도안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기자회견 3일 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숙은 미라를 만나기 위해 재단을 찾았습니다. 이사장실 근처 휴게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야, 기자회견 대본 받아봤지? 네, 받았어요. 연습 좀 해봐. 카메라 앞에서 떨면 안 되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해. 미라는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 정말 출처가 확실한 거 맞죠?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명숙은 미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 아니요. 아무도요. 다행이네. 괜한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명숙이 자리를 뜨고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괜한 소문.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는 도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안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알겠어요. 병원 앞에서 8시에 만나요. 통화를 끊고 미라는 가방에서 친자 검사 결과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물어봐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8시가 되기 전 미라는 병원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부원장실 쪽 복도를 지나가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안과 명숙이었습니다. 미라는 문틈 근처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안아, 그 여자 완전히 정리됐지? 미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원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오히려 제 연락도 안 받던데요. 미라 씨는 모르게 해. 그냥 평범한 입양이라고만 알면 돼. 미라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제 피니까 문제 없어요. 제 피.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고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자회견만 잘 끝내면 완벽해. 재단 이미지도 올라가고. 준비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미라는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라는 주차장까지 걸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제 피라니. 윤희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안이었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이설은 병원 뒤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아영이 먼저 앉아 있었고 손에 하얀 수첩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셨군요. 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영은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지시 내용, 서류 조작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들이요. 이설은 수첩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친모 이름난 공백 처리, 입양 서류 날짜, 소급 작성, 신고 담당자 매수. 모든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설은 수첩을 받아들고 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설은 아영을 올려다 봤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이라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영이 공원을 빠져나갔고 이설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호, 이설은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둘이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으로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완벽한 증거야. 기자회견이 3시라고 했지? 응. 우리도 가야 해.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은 있어. 내가 재단 납품업체 대표니까. 지훈은 재킷을 입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판 뒤집는 거야. 준비됐지? 당연하지. 오후 2시 반 미성재단 본관 대강당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속속 들어왔고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는 마이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도하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옆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떨지 마. 대본대로만 하면 돼. 알고 있어요.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라야 왔구나. 예쁘다. 감사합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았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안이 미라 옆에 앉으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살짝 피했습니다. 2시 50분 강당 뒤편 출입구로 이설과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보여주며 안내 직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리서바이오 대표 강지훈입니다. 재단 협력사라 취재 왔습니다. 아, 네. 뒤쪽 자리 이용하세요. 두 사람은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이설은 가방 안 수첩을 확인했고 지훈은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3시 정각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로 3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도한, 미라, 명숙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성재단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도한 부원장님과 박미라 이사님의 감동적인 입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도안이 원고를 펼쳤습니다. 도안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고 이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윤이설입니다. 입양한다는 아이의 친모예요. 기자들이 술렁거렸고 카메라가 일제히 이설을 향했습니다. 도안의 얼굴이 굳었고 명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사석이 아니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이설은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뒤따랐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친모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입양이 아니에요. 정도한 부원장의 친자입니다. 강당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도안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거친 입양입니다. 사기로 받아낸 동의서잖아요. 지훈이 연단 옆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친자 검사 결과지가 떴습니다. 친자 확률 99.9%.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도한 부원장이 은밀히 의뢰한 유전자 검사입니다. 자기 친자임을 확인한 뒤 입양 절차를 조작했어요.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부원장 유학 시절 윤희설 씨가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총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희설 씨는 의대를 중퇴하고 알바를 하며 이 돈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아영의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병원 수간호사가 기록한 증거입니다. 서류 조작 과정이 모두 적혀 있어요. 이설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요. 미라는 연단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 송금 기록, 수첩.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라 이사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입양이에요.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라고 속여서 서명받은 게 문제 없다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강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숙은 도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도안과 명숙이 무대 뒤로 사라졌고 미라는 홀로 연단에 남았습니다. 기자들이 미라를 둘러쌌지만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 미성재단 본관 이사장실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책상 앞에 서서 도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명숙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고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전국 뉴스에 다 나갔어.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하면 다야? 재단 이미지가 다 날아갔어.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해? 이미지가 다 망가졌는데. 태준은 도안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네가 전처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아이가 자네 친자인 줄 알면서 왜 입양으로 포장했어? 미라 씨 부림 때문에. 그러니까 내 딸까지 속인 거잖아. 도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수습한다. 자네들은 입 다물고 있어.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단을 지키려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 홍보팀 불러. 다음 날 오전 같은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박태준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에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기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친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작된 자료입니다. 법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재단을 공격한 겁니다. 태준은 준비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고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친모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럼 윤희설 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처로서 감정적 안갚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설은 지훈의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성재단 박태준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모습이 나왔고 이어서 전처의 악의적 명예훼손 논란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게 뭐야? 언론 플레이 시작했어? 재단 쪽에서 돈 쓴 거야.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몇 유력 언론사들은 재단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개인적 감정 다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설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설아. 무슨 일이야? 재단 측에서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 이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고소당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랑 업무방해까지 추가했어. 며칠 뒤 경찰서에서 나온 이설은 지훈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친자 검사 결과도 있고 수첩도 있고. 문제는 그 증거들의 법적 효력입니다.
친자 검사는 공식 기관을 거치지 않았고요. 하영 씨 수첩은요?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는 휴대폰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미성병원 수간호사 증언 번복, 강요에 의한 것. 뭐라고요? 정하영 씨가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윤희설 씨한테 협박당해서 수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설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하영 씨가 왜? 압박받은 거야. 재단 쪽에서 뭔가 했을 거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송금 기록도 문제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간 금전 지원은 흔한 일이거든요. 사기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모 본인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는 재단 이사장이고 여러 증인이 입양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부 증인이 필요합니다. 재단 내부나 가족 중 누군가 증언해주지 않으면.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여론은 점점 재단 쪽으로 기울었고 이설은 악의적 전처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손가락질을 받았고 온라인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설은 원룸 바닥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고 들어왔습니다. 이설아, 밥은 먹었어? 이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 지훈아. 아직 안 끝났어. 하영 씨도 돌아섰고 증거도 다 무용지물이야. 재단은 너무 강해. 지훈은 이설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화요일. 가봤자 소용없을 거야. 그래도 가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설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요일 오전 서울법원 앞이었습니다. 이설과 지훈이 계단을 올라갔고 변호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도한과 명숙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단 측 변호사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설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친권 회복을 청구합니다. 재단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쳤고 친모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시죠. 이설의 변호사가 친자 검사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검사는 공식 기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 측 공인된 검사 기관의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재단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입양 동의서입니다. 원고의 서명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로 속여서 받은 서명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병원 직원 증언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사기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병원 수간호사의 수첩이. 정하영 씨는 이미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협박에 의해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이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입양 가정의 양모인 박미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순간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박미라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라 씨 증인석으로. 잠깐만요. 미라는 재단 측이 아닌 원고 측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단 변호사가 당황했고 도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라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라야, 여기서 왜?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정숙하십시오. 증인석으로 가시죠. 미라는 증인석에 앉았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이설의 변호사가 다가섰습니다. 증인, 입양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입양한 아이는 정도환 부원장의 친자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도한 씨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입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친자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 추측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도한 씨 휴대폰에서 가져온 친자 검사 결과 원본입니다. 미성병원 공식 문서예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도한 씨와 어머님의 통화 녹음입니다.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라 씨는 모르게 해. 그냥 입양한 거라고만 알면 돼. 알겠어요. 어차피 제 피니까 문제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한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명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하영 수간호사의 수첩 원본입니다.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건 이미 번복된. 하영 씨는 협박받았어요. 이 녹음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명숙이 아영을 압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증언 번복 안 하면 병원에서 못 버티는 거 알지? 가족도 다 곤란해질 거야.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재단 변호사는 도안을 바라봤지만 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입양 절차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윤희설의 친권을 인정합니다. 입양은 무효로 합니다. 이설은 눈물을 흘렸고 지훈이 이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피고 정도한과 윤명숙은 사문서 위조, 사기,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명숙은 주저앉았고 도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미라는 태준과 마주섰습니다. 태준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재단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아요.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해야 했어요. 진짜 엄마가 얼마나 아플지 알잖아요. 제가 그 아이 안고 싶었던 만큼 이설 씨도 아이를 안고 싶었을 거예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딸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요. 태주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내가 옳았어. 미안하다. 태준이 딸을 안았고 미라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석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습니다. 도한과 명숙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도한은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도한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의사가운은 벗은 지 오래였고 병원에서도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윤명숙은 사문서 위조 교사, 증인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명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릎 위에서 준혁이가 잠들어 있었고 이설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라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이설 씨, 미라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미라는 이설의 품에 안긴 준혁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는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네. 요즘 잘 먹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설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일주일 뒤 미라는 이설을 재단 본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사장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태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까지. 앉으세요, 윤이설 씨. 이설이 자리에 앉자 미라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장학금 지원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설 씨가 의대 중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3학년 때요. 복학하세요. 이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복학이요?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육아 지원까지 전부요. 이설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항목별로 지원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재단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마음도 있어요. 미라는 이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설 씨가 의사의 꿈을 포기한 건 도한 씨 때문이잖아요. 그 꿈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준혁이 육아도 돕겠어요. 재단에 직장 어린이집 있고 전문 보육교사도 연결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베이비시터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받아도? 당연하죠. 이건 마땅히 드려야 할 거예요. 이설은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미라가 이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이설은 원룸에서 준혁이를 재우고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싶어. 의사, 다시 하고 싶어. 그럼 왜 망설여? 준혁이 때문에. 엄마가 공부한다고 아이 맡겨두는 게. 재단에서 육아 다 지원해준다잖아. 나도 도와줄게. 이설은 준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의사 되고 싶대. 괜찮지? 물론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설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복학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설 씨 꿈 이루는 거 도울 수 있어서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미성재단 부속병원 소아과 진료실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이설이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어린 환자와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아팠구나. 이제 괜찮을 거야.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환자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가 끝나고 오후 4시였습니다. 이설은 가운을 벗어 걸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미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데리러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이설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곧 갈게요.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마주쳤고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도요. 내일 봐요. 차를 몰고 재단 부속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15분 뒤 도착하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미라가 준혁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파란색 가방을 메고 있었고 미라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 이모, 엄마 왔다. 준혁이가 이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설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아,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그림 그렸어. 엄마 줄 거야. 준혁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준혁이, 그리고 옆에 미라 이모와 지훈 삼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렸대요.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셨어요. 이설은 미라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라 씨, 오늘도 데리러 와주셨네요. 괜찮아요. 재단 업무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미라 이모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준대. 약속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준혁이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설과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병원 일은 어때요? 바쁘지만 좋아요. 아이들 보살피는 게 보람 있어요. 재단 병원 평판이 요즘 정말 좋아요. 이설 씨 덕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난달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소아과가 1등 했잖아요. 이설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재단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요. 5년 전 사건 이후 미성재단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스캔들로 명성이 추락했고 기부금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설이 재단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배신당한 전처를 지원해 의사로 키운 재단이라는 기사를 냈고 여론이 호전됐습니다. 이설의 성실한 진료와 따뜻한 태도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제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준혁이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지훈 삼촌 언제 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잠시 뒤 카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 회의가 좀 길어졌어. 삼촌. 준혁이가 달려가 지훈을 안았습니다. 지훈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혁아,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응. 그림도 그렸어. 지훈은 쇼핑백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 선물이야. 새 축구공. 와, 고마워 삼촌.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설은 준혁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준혁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준혁이가 잠들었습니다. 이설은 아이 이마에 키스했고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 뻔했고 꿈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족처럼 곁에 있었고 지우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이설 씨 잘 들어갔어요? 네. 준혁이 방금 잠들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 생신이에요. 같이 식사해요. 알겠어요. 준혁이랑 갈게요. 좋아요. 아버지도 준혁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이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놓인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의사가운 입은 첫날 사진, 준혁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태준의 생신 자리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태준, 미라, 이설, 준혁이, 지훈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많이 컸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준혁아. 식사가 진행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을 끄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설 씨, 병원 일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사장님.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어요. 재단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병원 명성이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태주는 미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도 잘하고 있고. 이제 마음이 놓여. 아버지 건강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지훈과 손을 잡고 걸었고 이설과 미라는 뒤따랐습니다. 이설 씨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이설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요? 진짜 용기가 뭔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이가 엄마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간다. 이설은 아이에게 달려갔고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과 미라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픔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혼자 출산하던 그날 밤 전 남편을 마주쳤던 그 순간 아이를 빼앗길 뻔했던 절망의 시간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설의 품에는 아이가 있었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매일이 보람찼고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미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지우는 변함없는 지원자였으며 태주는 이설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준혁이가 이설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준혁이. 이설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5년 전 혼자 병원 계단을 내려가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버텼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노는 준혁이, 재단에서 일하는 미라, 회사를 키워가는 지훈.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설은 준혁이를 내려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와 지훈도 함께 걸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배신과 거짓, 절망과 고통을 이겨낸 끝에 얻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설은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처럼 이설의 삶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함께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이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이가 신나게 뛰어가며 웃었습니다. 미라와 지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설의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으려 했던 여자,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여자,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여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은 여자.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엄마이자 훌륭한 의사로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질 행복한 시간을 향해. 함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